네, 안녕하세요. 뒤쪽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아이신 분들이 많이 안 왔네. 아이민들 사람들이 왔어요. 저는 아이민랩의 장동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API입니다. 발표 자료 제목은 API를 준비하는 금성인을 위한 안내서라는 좀 뜬금없는 제목을 준비했는데, 여기 보니까 화성인들이 좀 계세요. 화성인들이 계신데 내용이 좀 왜곡됐거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성인들을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니까 많이 걸지 마시고, 화성인 대장도 와 계세요. 와 계시는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라는 거, 여기 기획자분들도 계실 거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 사업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API 얘기를 개발자들하고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API가 뭐냐고 하면은 개발자들도 대부분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는 게, API가 뭐냐고 해서 눈에 보이는 API를 보자고 하면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이런 게 나와요. API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API죠. 네.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아마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픈 API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API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들이 보는 API인데, 개발자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API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 외에 API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걸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밖에서 만든 거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걸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푸딩2에 있는 거예요. 푸딩2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API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진 셀을 조회를 하는데 뭐를 하고 영어로 가득 적혀있고 한글은 보는데 그때 띄어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게 API랍니다. 개발자들한테 API 얘기하면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문서 만들으라고 이런 문서 만들죠. 푸딩만 그러냐? 알미네들은 좀 더 심해.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게 테이프로 잘라가지고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API랍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건 API 문서거든요. API 문서지 이 눈에 보이는 게 API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많은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개발자들하고 API 얘기할 때 개발자들의 개구라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죠. 개발자들이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거거든요. 그런 거 API는 없다고 할 거라고요. 그런 얘기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럼 API가 뭔지 진짜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뭐죠? 프로그래밍이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 그리고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뭐라고 하는데 또 모르겠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을 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즈만 빼고. 혹은 맥 쓰시는 분들은 맥OS만 빼고. 그러니까 OS라고 보통 부르죠.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반대되는 말을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개발자들 하는 거로.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뭔데? 인터페이스는 인터하고 페이스의 어원을 따지면 그래요. 사진을 뒤져보면 어떤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있는 공통의 경계면 뭐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얼굴과 얼굴 사이에 있는 뭐가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옆에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저 그림을 제가 괜히 넣은 게 아니고, API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저희 팀원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리모컨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리모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위라는 게임기를 가지고, 닌텐도 DS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아니 위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그 안에 뭔가 복잡하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위를 접하는 채널은 저 리모컨 하나밖에 없어요. 저 리모컨 가지고 게임을 하고 다 조작을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좀 어렵죠? 네, 계속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그림은 문서밖에 없고. 좀 더 쉽게 얘기해볼게요. 인터페이스 얘기입니다. API보다는 인터페이스에 가까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컴퓨터 뒷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컴퓨터 뒤에. 이게 뭐냐면 인터페이스인데요. 컴퓨터하고 컴퓨터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하려고 하면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있으면은 옛날 모니터는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RGB 모니터라고 그러죠. 네, 정확하게는 RGB도 아닌데 이 모니터를 연결해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이게 없고 요것만 있는 놈들이 있어요. 옛날 구닥다리 모니터 연결 못하죠. 혹은 둘 다 있으면 다행인 거고, 만약 밑에 게 있으면, 가능하면 밑에 걸 쓰면 더 화질이 더 좋아요. 가능하면 밑에 게 있으면. 어쨌든 전기 인터페이스예요. 컴퓨터하고 모니터 사이에, 장치와 장치 사이에는 저런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또 다른 예로 들면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도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저 소년과 저 꼬마아이와 저 여자아이의 인터페이스는 아이스크림인 거죠. 재미없고. 사람과 프로그램 사이에도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투 띵스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있는 공통의 경계가 있는데, 톰 크루즈와 저 화면 사이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저거를 뭐라고 부르죠? UI라고 부르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사용자하고 프로그램 사이에 있는 거를 UI,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고요. 톰 크루즈가 마음에 안 드시나봐요.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사이에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API라고 불러요. 사용자하고 프로그램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UI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그 I가 똑같은 I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사이에 있는 거를 API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위에서 내가 MS 오피스를 쓰고 있으면 이 MS 오피스는 응용 프로그램이거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API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이고 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에요. 둘 사이에 있는 얘가 API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셨던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장이거든요. 윈도우즈 API예요. 그 사이에. 마찬가지로 내가 맥OS를 쓰는데 키노트를 쓰고 계시면 키노트가 응용 프로그램이죠. 맥OS는 시스템 프로그램. 그 사이에 있는 API, OS X API, 코코아라고 부르죠. 그 API를 쓰고 iOS를 쓰고 있으면 iOS API를 쓰고 있는 거고, 안드로이드에서 유튜브, 구글 맵을 쓰고 있으면 안드로이드 API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일 뿐이죠. 보이는 건 앞에 보셨던 API 문서밖에 없어요. 그 문서는 개발자들이 보는 문서고 그 사이에 뭔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거를 API라고 부르죠. UI하고 똑같죠. 서비스하고 서비스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사이에 있는 거 지금 다 까보는 거니까 페이스북 서비스도 있고 트위터도 서비스고 포스트도 있고 쭉 있는데 그 서비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푸딩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 트위터에 올리면은 올릴 수가 있잖아요. 아이민에서 발도장 찍으면은 그게 트위터로 나가죠. 아무개님이 어디에 발도장 푹 나가는데 아까 앞에 거하고 뭔가 그림이 비슷하죠. 서비스하고 서비스 사이에도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통상 오픈 API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API의 일종이에요. 형식은 많이 다른데 결국은 얘도 API예요. 그거를 서비스하고 서비스 사이에 시스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보통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고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서비스 프로바이더 하는 입장, 서비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메시업 서비스, 메시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오픈 API를 엮어가지고 만든 서비스. 앞에 하고 개념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오픈 API라고 본다. 근데 화성인들이 이제 API 얘기를 하면 이제 늘 이상한 용어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실은 물어보기도 못한데 대충 통밥으로 알아듣는 거죠. 한 몇 년 하다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기하는데 그들이 쓰는 단어들 몇 가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API 얘기하면 항상 개발자들이 이런 용어를 같이 섞었어요. API 얘기하면 라이브러리가 어쩌고, 토킷이 어쩌고 저쩌고, 프레임워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같이 섞었거든요. 속지 마세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보셨던 문서, 잡다한 문서가 있죠. 그 문서대로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은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중간에 있는 무슨 코드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묶어놓은 자르 파일이라는 형태로 보통 돼 있어서 개발자들이 자르 파일 던져주세요. 보내주세요. 라이브러리 새로 보내주세요. KPL에서 업데이트 됐다면서요. 라이브러리 새로 보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툴킷이라는 유형이 있고 프레임워크라는 유형이 있는데 개발자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툴킷과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신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제 세 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식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뭐냐면 API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무슨 코드 덩어리예요. API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코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프레임워크 이런 얘기, 스프링 프레임워크, jQuery
쥐코리, 춤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쫄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요즘은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좀 더 있어 보이니까 프레임워크가 아닌데도 다 프레임워크라고 붙여요. 그러시고 그 다음 용어는 예, 갑자기 영어가 많아졌어요. 화성인 용어사전 2번인데요. 민감하신 분들 눈치채셨을 텐데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배경이 계속 똑같은 배경이었는데 갑자기 배경이 바뀌었죠. 제가 좀 세심한 사람이거든요. 화성인은 이런 용어를 써요. 프로시저를 호출한다, 펑션 콜을 한다, 시스템 호출을 한다, 뭐 프로세스가 통신이다. 이거 로컬 프로시저 콜이고 뭐 원격 프로시저 콜이고 그 RPC네, LPC네, IPC네 막 이런 용어들을 써요. 다 API에 관계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용어들은 그냥 다 씹으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뭐냐면 API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API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굳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적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는 다 12년 동안 배우셨으니까 최소한 이 영어 자체를 아실 거잖아요. 로컬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API들은 아까 윈도우즈 얘기하면서 윈도우즈에 돌아가는 MS 오피스 얘기했잖아요. 그런 API들은 다 여기서 말하는 LPC예요. 같은 컴퓨터 안에 있어요. 윈도우즈 컴퓨터에 같은 컴퓨터에 MS 오피스가 떠 있잖아요. 그걸 로컬 프로시저 콜이라고 합니다. 같은 컴퓨터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든 화면에서 서비스 투 서비스에서 푸딩톡하고 얘는 어디 있어요? 서로 다른 컴퓨터에 있잖아요. 페이스북 컴퓨터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죠?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식별을 하기 위해서 원격 프로시저 콜이라고 불러요. 내 컴퓨터 안에 있으면 로컬 프로시저. 근데 얘는 통상 요즘 입장에서는 개발자들만 알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앱을 만드는데 화면에 점을 찍으려고 하면은 얘가 필요해요. 화면에 점을 찍어라. 라고 해요.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려고 하면은 네트워크를 타야 되잖아요. 네트워크를 타는 놈들은 다 원격 프로시저 콜. 두 개를 묶어서 프로세스 간 통신.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API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험악하게 얘기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배경이 왜 바뀌었는지 내가 더 말하네요. 배경이 왜 바뀌었냐면은 그게 뭔지는 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저 반짝이는 별이 이게 금성입니다. 금성. 여러분들은 해야죠. API 용어사는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또 약간 까다로운 용어인데 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발자들. 아마 첫 시간에 하영원 PD가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프로토콜은 약속이거든요. 프라미스. API도 프로토콜의 일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프로토콜은 API를 요청하는 쪽에서 API를 받는 쪽. 아까 예를 들면은 운영 프로그램 MS 오피스에서 MS 윈도우즈로 전달하는 방법을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약속. 그리고 그런 프로토콜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TCP, IP인데 P가 뭐냐면 프로토콜이거든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프로토콜이야. 그러니까 뭔가 둘 사이의 약속이라는 얘기죠. 소켓은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냥 API에 있는 어떤 이름이에요. 그냥 고유명사거든요. 이게 특정한 기술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개발자들이 이걸 다 혼용했었어요. TCP, IP하고 소켓을 혼용했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많이 다르겠지만 HTTP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P도 역시 프로토콜이죠. 앞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로토콜이에요.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약속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니까 RFTP하고 FTP 서버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프로토콜. 약속. 다 약속이에요. 이런 형태의 약속 중에서 오픈 API라고 부르는 놈, 앞장에서 설명드린 놈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일종입니다. API인데 같은 기계가 아니라 서로 잘 모르는 남이 만든 서비스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API의 한 종류죠. 원격 호출인 거고, 원격 앞 시간에 보여주시면, 앞장에서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오픈 API라고 부른다라고. 그 다음에 오픈 API 얘기하면 항상 개발자들이 또 검증 거 중에 하나, 크로스 도메인. 이거 크로스 도메인이라서 안 돼요. 이거 크로스 도메인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또 뒷장에 다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용어가 REST라는 용어하고요. JSON, JSONP, SOAP, XML 이런 용어들을 계속 남발을 할 겁니다. 뒤쪽에 살펴볼 텐데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uthentication하고 authorization이라는 건데요. 인증과 권한 부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조금 달라요. 사용자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로그인이라고 해요. 두 개를 묶어서 로그인을 하는데 개발자들로 얘기하면 인증 얘기하고 권한 부여하고 다르게 얘기를 해요. 막 헷갈리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미너스 푸딩 툴을 쓰는데 페이스북을 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푸딩 툴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로그인할 때 한번 물어볼 거예요. 푸딩 툴이라는 앱이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다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허용하겠냐고 물어봐요. 그죠? 그게 뭐냐면 authorization이에요. 푸딩 툴이라는 앱에다가 페이스북이 권한을 대신 페이스북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사용자한테 authorization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제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승인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거하고 뒤에 있는 OAuth까지는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오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OAuth 시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죠? 살펴본답니다. 레스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한때는 화두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난 분위기긴 해요. 게임이 끝난 분위기긴 한데 한번 볼게요. 지금 요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구글 지오코딩 API라는 놈의 이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좌표를 주면은 이 좌표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위치하고 여기 알려줬는데 이게 제이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이슨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봐볼게요. 이건 XML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제이슨은 갈매기가 말하면 제이슨이고 저 뾰족한 앵글 브레이킹 작다 크다가 말하면 XML이죠. 근데 어떤 보기에도 여러분들 보시기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세요? 제이슨이요. 그래? 그렇게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두 개가 사실 동일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이 두 개를 보면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똑같잖아 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두 개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니 이렇게 짧게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이 이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XML로 KTSI 쪽에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이게 더 먹힐 거고요. 그 외에 현업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이걸 쓰지 않아요. 그냥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스트, 제이슨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뒤에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응답이나 요청에 대한 어떤 형식인 건데 어쨌든 제이슨이나 레스트가 좋은 거라더라. 레스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스트만 해도 사실은 한 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레스트는 무슨 기술 용어가 아니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 유행어예요. 유행어. 구체적인 무슨 기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쏘은 기술적인 이름이 구체적인 기술 이름 심플 맨 끝에 P잖아요. P가 뭐냐면 프로토콜이겠죠. 심플 오브젝트 어세스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의 약자를 가진 프로토콜이 것이 약속인데 레스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만든 유행어입니다. 개발자들이. 크로스도메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것도 개발한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어서 하는데 어떤 그림이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웹 서비스 A.com이라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운영해요. 그리고 그 브라우저에서 A.com에 있는 원에 접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B.com에 있는 포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A에서 왔거든요. 나의 오리진은 어디냐면 A예요. 지금 현재 이 브라우저의 이 페이지의 오리진은 A이기 때문에 자기 오리진 밖에 있는 건 못 가져옵니다. 보안상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막피하려고 여러 가지 공수를 써요. 그래서 반대로 근데 AJAX만 안 된다는 거지 AJAX만 안 된다는 거지 HTTP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용자가 URL B.com으로 바꾸는 거 아니잖아. 사용자가 URL을 B.com에 3로 딱 바꾸는 순간 그때는 얘는 이제 same 같은 URL인데 얘는 이제 같은 데 있잖아요. same origin이라서 오케이예요. 근데 아까 전에 됐었는데 얘는 더 이상 same origin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거를 피하는 방법이 JSON P예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쓰는 개발자들이 쓰는 꼼수가 여기 JSON P라고 있는데 꼼수입니다. 꼼수. 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앞에다가 뭐를 하나 더 붙일 거예요. 더 붙여서 그 제약을 피하도록 만들어서 꼼수라고 생각하시면
JSON-P는 개발자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데 직접 코딩하시는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은 JSON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30분짜리인데 막 쓰고 나면 저번에 리허설을 한다고 했는데 전 참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표정들이 다들 어두워져요. 지금도 처음에 한 소켓 그림 나오고 하는데 다들 표정이 좋았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넣은 게 마지막에 추가를 한 거예요. 이게 오픈 API 문서, 개발자들이 오픈 API 문서 앞장에 제일 첫 장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자고 하면은 그 결국 주고받는 약속이거든요. 오픈 API 문서라는 거. 아까 계속 제가 약속 얘기하잖아요. 프로토콜, 스펙 똑같은 말이거든요. 약속, 주고받는 약속. 그래서 오픈 API 문서는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세 가지예요. 이름이 뭐고 어떤 요청을 보내면 어떤 응답 결과를 줄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름은 보통 HTTP 주소하고 메소드, 게시냐 포스트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요청은 개발자들이 인자라는 말도 쓰고 파라메터라는 말도 쓰고, 영어로는 파라메터 아규먼트인데 사실 달라요. 다른데 막 혼용해서 씁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청을 보내는데 뭔가 부가적으로 더 정보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가져오고 싶으면 누구 사진을 가져올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 해당되는 게 이 파라메터예요. 누구. 그럼 부가적인 정보. 내가 누가 발표장 찍었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누가도 알려줘야 되고 장소도 알려줘야 돼요. 누가 어디에 발표장 찍었는지 내가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누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를 파라메터 혹은 아규먼트에 나가줍니다. 그러면 응답으로 누가 어디에 발표 찍을지 알려주죠. 그걸 똑같은 얘기를 어떤 놈은 반응값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놈은 리턴 값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한테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놈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결과값이라고 하고 그거를 리절트라고도 하고 리턴이라고도 하고 리스판스라고도 하고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들을 막 사실은 구체적인 의미는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과 앞에서 얘기했던 저 응답을 받는 쪽, 시스템 프로그램 쪽, 혹은 플랫폼 서비스 쪽에서 나한테 주는 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가. 응답의 파라메터는 없거든요. 요청의 결과값도 없고. 그래서 다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iMinetS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조회하는 API예요. 어떤 사용자 홍길동의 이름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발표장을 몇 개나 썼는지 이걸 조회하는 API를 개발자한테 문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때는 문서를 이렇게 작성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다 보면 이거 아까 봤죠? 제이슨이잖아요. 제이슨이구나. 얘네들은 제이슨을 쓰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HTTP URL도 있고 이걸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REST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뭘 우리는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이 URL하고 저 get을 합치면 이름이 됩니다. get user profile이에요. 영어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get user profile.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iMin 서버에다가 get user profile이라는 API를 호출한 거예요. 기능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때 뭘 줘야 되느냐 하면은 요청한테 파라메터를 줘야 되거든요. 뭐냐면 사용자 누구, 이 운명한 숫자가 뭐냐면 사용자 아이디거든요. 어떤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식별자인데 이 사용자의 프로필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이거 외에 또 하나가 되는 뭐 토큰이라는 파라메터도 있네요. 토큰이라는 파라메터도 있고 아이디라는 파라메터도 있고. 근데 어떤 거는 뭐 콜이고 어떤 건 헤더인데 개발하는 사람들이라 중요하지. 어쨌든 서버에 요청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과로 이게 온다. 이거 3개 외에는 없어요. 문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3개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팀마다 양식이 다 다르죠. 개발하는 사람들마다 양식이 다 달라서 그런데 결국은 이 3개를 어떻게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API 문서 만들었는데 다 됐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 뻥치는 거 아닌지 검사를 해보실 거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되고 요청이 있어야 되고 응답, 결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3개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인들이 말하는 API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외부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약 문서. 내부, 외부라는 얘기를 지금 말을 따지잖아요. 우리 건 내부고요. 남의 건 외부예요. 혹은 서버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이민 서버 입장에서는 아이민 안드로이드 앱이 외부자 없죠? 그러면 아이민의 안드로이드 앱이 아이민 서버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으면은 이 규약을 지켜야 돼요. 그게 API라는 거죠. 그 규칙이. 내가 iOS, 아니 윈도우즈 앱을 어플리케이션을 짜고 싶으면, MS 오피스 같은 걸 짜고 싶으면은 윈도우즈 API를 지켜야 돼요. 거기다가 맥킨토시에서는 코코아 API를 아무리 써봤자 그 시스템은 응답을 안 할 거예요. 윈도우즈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 약속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맥 노트북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맥 노트북은 아까 첫 장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RGB나 DVI나 이런 모니터 연결한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연결하려고 보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위에 보이는 중간에 어댑터 7만원짜리 어댑터를 하나 다시 꽂아야 돼요. 약속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비용이 세집니다.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말하는 API는 뭐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API는 실제로 요청을 받고 약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구체적인 물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이 문서에 따라서 어떤 요청을 보내면은 그 요청을 받아주고 하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 프로그램 짜는 코드가. 그 코드도 API라고 불러요. 다 API예요. 네.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도 API.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이 요청을 주고받고 하는데 필요한 코드 덩어리. 뭐냐면 라이브러리거든요. API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건데, 얘도 API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API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 스펙에 대한 얘기, 스펙 문서에 대한 얘기도 API라고 부르고, 서버 쪽에 있는 그 코드도 API라고 부르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클라이언트 쪽 코드도 API라고 불러요. 개발자들은 코드하고 서버 쪽 코드, 클라이언트, 단말 애플리케이션 쪽 코드, 그 다음에 그거 둘 사이에 주고받는 거에 대한 문서, 이거 세 가지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다 API라고 부릅니다. 그때 달라요. 그때. 그러면 검색인들한테 API는 뭐냐면은, 이건 조금 생뚱맞은 얘기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저 주고받은 약속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죠. 이분들에게 API는 어떤 거냐면은 더 크고 좋고 잘 나가는 전문적인 서비스한테 묻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딩2 앱을 만드는데, 푸딩2 앱에 위치 기록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위치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푸딩2에서 개발자들한테 위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푸딩2 담당자분 계실 것 같은데, 아직 보이시네요, 분. 위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민에서 쓰는 위치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데이터가, 장소가 900만 건 정도 되는데, 그걸 구축해달라고 한 거야. 아이민이 이걸 2년 동안 구축한 것 같아요. 푸딩2 하는데, 위치라는 거 부가 기능 하나 넣기 위해서 2년만 구축해달라고 하니까 개발자들이 미쳤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냥 아이민 거 쓰면 안 되는, 아이민은 외국에 안 나온대. 아이민은 외국 글로벌 서비스가 아니라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보니까 잘 나가는 서비스를 찾아봤어요. 위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찾아봤더니 구글이 있더라고요. 구글은 돈을 달래요. 하루에 1000건까지 괜찮은데 그거 넘어가면 돈을 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포스큐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포스큐어가 위치 데이터를, 전 세계에 있는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에 묻어가게 됐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포스큐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슬그머니 묻어가는 겁니다. 그 용도로 API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쟁자를 파트너로 만들기 하는 용도에도 API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아이민 서비스를, 아이민 같은 경우는 좀 다르네요. 그래서 아이민의 API 중에서 아이민의 일부 기능을 트위케알이라는 지금 2000년 트위케알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다 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트위케알에서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이민하고 똑같은 일을. 우리도 위치 정보 쌓아가지고 뭐냐면 포스큐어 같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는 순간 뭐냐면 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영역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건 니네가 잘하니까 니네가 협력하고 이건 저기서 받아오고 대충 우리는 그냥 합쳐서 약간 다른 모델로 가자. 잘못하면 적이 될 수 있는 건데 완하게 따라서 같은 걸 잘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핀트레스트 같은 경우인데요.
핀트레스트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핀트레스트는 자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핀트레스트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어디냐 하면은, 핀트레스트가 구사한 전략이 이거였어요. 잘 나가는 서비스에 묻어가기. 어디냐면, 페이스북이라는 정말 잘 나가는 서비스에 핀트레스트가 슬그머니 묻어갔어요. 데이터도 페이스북에 다 저장하고, 서로 윈윈인 거예요. 페이스북 입장에서, 얘들 트래픽 잘 나가네? 고마워. 광고는 우리 페이지에 뜨니까. 광고비는 페이스북이 먹잖아요. 처음에는 핀트레스트가 끌어들였는데, 페이스북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 경쟁사를 파트너로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핀트레스트가 앱을 만들어서 출시를 딱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페이스북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핀트레스트 앱에서 보고 끝나잖아요. 페이스북이 자기 광고를 노출할 자리를 놓쳐버렸어, 기회를. 뺏겨버린 거죠.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제공해주고 있는 꼴이 됐어요. 죽서서 해주는. 당초 뜯게 지금 쳐다보는 상황이 됐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일곱 단계를. 또 하나가 이제 경쟁자에 밀리지 않긴데, 뭐냐면 내가 내 경쟁자가 있으면은 그거가 더 좋거나 좋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 못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필요하면 합종 연영을 해야죠. 나하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는 애한테 끌어들여가지고, 야, 우리랑 제휴해서 너네 데이터 우리 쪽에 줘.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 API가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해요. 슬그머니 뒤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는 게 서비스 플랫폼으로 다리 잡고 돈을 벌기인데요. 요즘 페이스북이 유료화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문제 말들이 많은데, 요즘 API들도 어느 정도 트래픽이 되면 대부분 유료화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민의 위치 정보를 가져간다. 푸딩2의 사진을 긁어간다. 사진을 올린다. 무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무료예요, 우리는 내부 사용자니까. 근데 외부에서 하게 되면은 계속 처음부터 지금은 우리가 꼴리니까 무료죠. 근데 우리가 넘버원이 됐어요. 인스타그램보다 더 큰 위치에 섰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사진 10장까지 공짜인데 그 이상 하려면 사진 한 장 올릴 때마다 10원씩 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싫으면 푸딩2 앱을 쓰던가. 네이버 카메라에서 푸딩2를 올리고 싶으면 네이버한테 우리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플랫폼의 지위를 가졌을 때만. 지금 네이버에다가 푸딩2의 사진 올리기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만들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정도의 위치만 있다고 하면은 그 반대 상황이 될 거예요. 우리 쪽에다 사진을 올리고 싶으면은 사진 첫 건당 10원씩 내.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이게 API는 왜 필요한가라는 걸 짧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갔는데,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베이브리지, 샌프란시스코 많이들 보신 분들 많으니까 베이브리지라는 날인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 총구석으로 이제 연결하는 날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 갈 때는 공짜예요. 갈 때는. 근데 올 때는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싫으면은 저 밑으로 해서 한 300km 정도 돌아오면 돼요. 고속도로로 해서 산마테오 브리지로 돌아오면은 돈을 안 받습니다. 빼도 먹도 못하는 거죠. 저 다리가 제일 가까운데, 시내에서. 시내 한가운데 있는 다리인데, 저게 싫으면은 돌아와야죠.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걸 쭉 써버려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API, 꿈꾸는 API 형상을 한번 그려본 건데요. 제가 아이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민 기준으로 했는데, 꼭 아이민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이민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이민 서비스가 있으면은 API들이 있죠. API에 프라이빗 오픈 API도 있고 오픈 API도 있어요. 그냥 좀 새콤한 개념인데, 프라이빗 오픈 API는 뭐냐면 앞에서 보셨던 문서 있잖아요. 문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트위터 앱들 보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공식 앱들은 다른 경쟁 서드파티가 만든 것보다 뭔가를 더 할 수 있거든요. 뭔가 더 기능들이 더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존하지? 아무리 API를 찾아봐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개발자들이 뽕만 치는 게 아니라 가끔 진실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가끔이긴 한데 진실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없어. 그럼 페이스북은 어떻게 하는 거야? 페이스북이 프라이빗 API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 자기들만 해요. 이걸 정말 잘하는 애들이 MS예요. 유명하죠. 왜 MS 오피스는 다른 오피스보다 빠른가? 어쨌든 iOS 앱은 이미 iOS API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개발자들한테만 보이는 거라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이거 내리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앱도 안드로이드 API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주로 관심이 없으신데 API 문서 개발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원래 그거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그냥 믿으시고요. 내가 좀 수상해. 그런데 API를 아까 제가 API 문서 보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 잘 되니까 진짜 그거 안 되는 거야? 찾아보면 되는 게 많아요.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 되는 거 같은데 혹시 이거 못 본 거 아니야? 라고 살짝 알려주시면 서로 좋을까요? 어쨌든 알민 서버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알민 서버는 이미 자바 API를 다 쓰고 있는 거죠. 자바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회사, 지금 오라클이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만든 자바의 사실은 이미 많은 부분을 묻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알민을 내 땅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민이 어떤 식으로 API를 쓰느냐 하면은 이런 메이저 벤더들이죠. 플랫폼을 제공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애들한테 묻어가기 전략을 시도합니다. 왜냐면 알민에서 발주한 찍은 걸 갖다가 이쪽으로 내보내요. 그죠? 친구 찾기도 하죠.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 긁고 와서 알민이 없으면 초대장 보내고 알민에 있으면 내 이웃으로 추가하고 이걸 유도를 하잖아요. 프린트도 똑같아요. 시나리오가 우리 회사에서 하는 서비스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소셜 서비스들이 비슷할 텐데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는 거죠. 강자한테는 묻어가기, 약자한테는 누르기죠. 그래서 가입 로그인도 페이스북은 사용자 4,500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입하라고 귀찮다 이거죠. 그냥 너 페이스북 계정이 있지? 그냥 로그인만 한번 해줘.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묻어가기 좋은 거죠. 어쨌든 진입장벽 하나 제거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고 같은 우리 편끼리 정말 우리 편일까? 저기 앉아있을 때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편끼리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생각을 해보건데 알민에서 발전한 찍을 때 사진을 같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푸딩툴에서 사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푸딩툴에 사진 올릴 때 보면 위치를 찍잖아요. 알민 발전도 같이 찍어주면 안 되나? 혹은 친구 찾아주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알민 디얼라 팀이 지금은 알바가 이제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알바가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민이 API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잘 되어 있으면 장소를 찾고 방송을 찍고 하는 거 혹은 리뷰 아리맛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아리맛에서는 뭔가 피드백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 맛집 좋아 댓글을 달고 싶은데 댓글 달려면 알민가 안 되죠. 어딘지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API가 잘 되어 있으면은 아리맛에서 바로 리뷰를 달 수 있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도움이 될 텐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오픈 API가 기다리는 가장 큰 거는 이거 말고 아리맛이나 뭐 알민이나 푸딩2 우리 알고 있는 거 말고 많은 애들이 우리한테 붙어줬으면 좋겠어.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빅밴더가 되면 포스케어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사용자가 블로그 글을 올릴 때 아니면 뭐 카카오 스토리에다 글을 올릴 때 이거를 알민 발주자한테 보내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거꾸로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플랫폼 밴더가 되면 우리가 이 위치에 놓이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에 서드파티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줄 거다. 실제로 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포스케어가 하루에 400만 건 정도의 발주자가 찍는데 우리의 몇 배죠? 몇백 배가 되는데요. 아니면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서드파티가 찍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포스케어 앱을 쓰지 않아요. 그냥 다른 데서 패스해서 아니면 푸딩2에서 장소를 고르는 것도 포스케어 입장에서는 발전이거든요. 포스케어의 체크인이거든요. 그 포스케어는 그렇게 서드파티에서 긁어온 게 더 많아요. 포스케어 자기 자신들이 찍는 것보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스케어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나중에 가서 저렇게까지 됐으면 좋겠다. 다 모으면. 그래서 이 그림을 봤더니 뭐냐면 온 세상이 API 천지인 거죠. IT 쪽은. IT라는 서비스를 하나 하려고 봤더니 이것도 API, 여기도 API. 서비스하고 서비스 사이에는 오픈 API. 우리 서비스끼리는 프라이빗 API. 저쪽도 API, 저기도 API. 결국은 혼자서 다 만들 수가 있어. 만들면 API가 필요 없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서비스를 혼자서 처음부터 다 만들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고 저 사람이 만들고 이 회사가 만들고 갈라지는 순간
사이에 사람과 얼굴과 얼굴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회사,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에 뭔가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통칭해서 API라고 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인 따라잡기 프로젝트, 그래서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 달기, 페이스북 개발자 등록하는 방법, OOS 인증하고 승인하는 방법,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을 가져와서 읽어보고 글도 올리고 친구 목록 가져오고요. 페이스북 앱을 만들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도입 요소이죠. 저한테 한 8시간 정도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 얘기도 여기도 있고요. 네? 제가 API에 대해서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좀 설명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추상적이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표정 보면 처음에는 잘 따라오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어디까지 되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계속 보고 있어요. 질문 없으세요? 너무 완벽한 발표였던 것 같아요. 질문이 없는데. 수고해주신 장소수 PA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션 2 바로 시작할 거예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기술전략팀의 박민호라고 합니다. 강동수 차장님이 아까 이제 API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한다고 하길래 저도 제가 일단 심심해서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트위터에서도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API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네, 다 어느 정도 해법을 이제 좀 알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인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API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 기지개를 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지개를 잠깐 좀 이렇게 좀 피시고요. 좀 다들 이렇게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왔지만 제가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가장 집중한 게 이제 가능하면 새로운 용어를 말하지 말자. 그래서 새로운 용어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걸 제 목표로 했고요. 혹시 여기 OOS 로그인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OOS 로그인. 내가 한 번도 OOS 로그인을 안 해본 것 같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으라 그러니까 역시 힘든데 일단 OOS 로고가 좀 후졌습니다. 아마 이제 디자이너신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개발자가 만든 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OOS는 아까 말한 오픈 API, 그냥 일반적인 API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윈도우의 API 이런 거랑은 상관없고 오픈 API에서 어떻게 하면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트위터 API를 어떻게 인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가능한 한 재밌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많은 패스워드들이 있겠죠. 뭐 트위터, 페이스북 말고도 구글, 아주 수많은 나열하기 힘든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음이나 자꾸 네이트 해킹당해서 그러고 패스워드 바꾸라고 그러는데 내가 관리하는 패스워드는 한 2개쯤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의 언제나 고민사항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패스워드를 어떻게 우리가 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서비스별 다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패스워드는 2주마다 꼭 교체하고 있고 패스워드에는 다 8글자 이상이고 개인정보 같은 거 다 안 들어가 있고 다들 이렇게 KTH인들은 다 2주마다 다 모든 서비스의 패스워드를 교체하고 있으시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옛날에 오픈아이디라는 게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픈아이디라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한 myid.net이나 아이디타일 같은 게 있었는데 뭐 거의 요즘에는 다 사이트 내려가고 서비스 중지한 상태고요. 오픈아이디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아이디의 목적은 내가 여기에서 모든 나의 아이디를 관리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모든 아이디를 관리한다는 표현은 좀 틀렸지만 일단 그 인증을 다 여기서 해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뭐 실패하고 나중에 오어스가 거의 오픈아이디의 목적을 이제 계승하는 것처럼 그런 오어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픈아이디는 아까 장동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어센티케이션이랑 어서라이제이션이랑 이상한 그 복잡하고 길다란 영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인증을 해주는 그 방법입니다. 내가 나다라는 걸 인증하는 방법이고 오어스는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어스를 처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한 회사가 트위터라고 하거든요. 트위터가 2006년 말에 이제 오픈아이디 같은 걸 봤더니 그리고 우리가 API가 있는데 우리 API 제어를 하기에는 저 오픈아이디가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 나 자신을 인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트위터 API를 사용하기 위한 권한 부여를 하는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오어스라는 것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준이 제정된 거는 뭐 이거보다 훨씬 한참 지난 그 때지만 일단 이때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어스는 어센티케이션이랑 어서라이제이션, 인증이랑 권한 부여를 다 같이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센티케이션이랑 어서라이제이션의 그 앞에 부분을 같이 따가지고 오어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 뭐 영어 단어 나오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오어스가 뭐냐면 아이민에서 트위터 그 비번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민 앱에 트위터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도 아이민 발전을 찍으면 발도장 트윗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비밀번호를 아이민한테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어스 가지고 그 발도장 트윗을 비밀번호 저장하지 않고 날릴 수 있는지 오어스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위터 앱에 트위터 비번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저는 트윗봇이라는 걸 쓰고 사람들마다 트위터 앱을 다 각각 쓸 텐데 만약에 트위터 앱에 그 트위터 비번을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 앱이 나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뭐 듣보잡 애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다가 그 트위터 비밀번호 저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 앱에도 비밀번호 저장되지 않고 트위터에다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민의 그 트위터 인증 부분을 제가 잠깐 캡처를 한 건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걸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캡처를 해서 넣었는데 그 아이민의 설정에 보면 트위터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이건 아이민 개발자가 만든 페이지거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가 아니고요. 이건 트위터 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트위터가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고 여기 좀 잘렸지만 아이디하고 여기 패스워드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여기 한 뭐 응용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딱 할 때는 돌아가면서 한 3초 정도 있다가 다시 아이디로 딱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트위터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딱 뜨는데요. 이렇게 아이민에서 트위터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민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저장하지 않고 잠깐 트위터로 갔다가 트위터 연결이 딱 되는 이렇게 되는 그 아름다운 방법을 오어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오어스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그 러브 트라이앵글이라고 사랑의 트라이앵글 API를 위한 사랑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어스를 할 때는 언제나 세 가지 객체가 등장을 합니다. 유저가 있고요. 그 아이민 앱을 사용하는 유저가 있고 컨슈머라고 부르는 어떤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API를 제공하는 트위터가 있는데 보통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웬만하면 용어를 좀 새로운 용어를 말 안 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컨슈머랑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좀 자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트위터 API를 사용하는데 아이민에서 사용할 때
나는 그 어떤 앱에 컨슈머한테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이 세 개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오어스입니다. 그래서 그 오어스는 오픈 프로토콜이고요. 누구나 그 사용할 수 있고 IETF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오픈 프로토콜이고 안전하게 그 통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어스가 아까 그 비밀번호를 앱에 저장하지 않고 어떻게 인증을 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인증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패스워드 대신에 컨슈머한테 인증 토큰을 가지고 이제 인증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인증 토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할 거거든요. 서비스에 패스워드 전달하지 않고 그 인증 토큰이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능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앱은 예를 들면 아이민이 저의 트위터 그 DM을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이민에서 트위터 앱을 인증을 할 때 DM 읽는 기능 이런 것들은 그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DM 기능 없이 필요한 그 발전액 찍기 뭐 이런 것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유저가 권한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아이민을 못 믿게 됐어. 그러면은 트위터 가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변경 시에도 유효하다는 얘기는 트위터 패스워드를 제가 자꾸 바꿔도 이 인증 토큰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큰이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거의 안 듣게 되는데 옛날에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토큰은 버스 토큰일 때 그거랑 똑같은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저도 오랜만에 찾았는데 이제 시내버스 토큰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기능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뭐 버스만 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보다 조금 더 가지고 다닐 때 안전하고, 예를 들면 엄마가 뭐 너에게 버스 토큰을 주지 돈을 주지 않겠어 이렇게 할 때도 있었다고 옛날에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네, 여기 토큰을 안 써보시는 분들도 한 반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옛날에 이거 많이 시내버스 토큰 해가지고 버스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토큰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이비 같은 그 트위터를 사용하는 컨슈머에게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비밀번호 대신에 인증 토큰을 저장해 놓는 방식이 오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증 토큰이라고 하고, 개발자들도 아마 기획자들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토큰 얘기를 합니다. 인증할 때 뭐 토큰이 완료됐다느니, 토큰을 주고받는다느니, 토큰이 저장됐다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인증 토큰을 줄여가지고 토큰이라고도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토큰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게 이 인증 토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발레 파킹을 한다고 하면, 제가 차가 벤츠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는 스포츠카다 그러면은 전번에도 가끔 보면 뭐 영화에도 보면 이 스포츠카를 몰고 막 성능을 테스트해본다든지 멀리 간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한된 기능을 그 발렛 키에는 줄 수 있도록 그런 키들도 있다고 하는데, 1시간만 유효한 하고 1km만 주행 가능하고 트렁크는 열 수 없는 이런 그 발렛 키로 보통 사람들이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인증 토큰은 또 발렛 키랑 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으면 API 사용자들도, API 사용자라는 거는 그 아이민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새로운 트위터 앱이 나왔을 때 그 앱에다가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그 앱의 트위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 우리가 푸딩2 API를 이제 앞으로 제공하게 되면 우리 서비스가 퍼질 때 우리 푸딩2 패스워드를 다른 이상한 데다가 퍼뜨리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PI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오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인증 토큰을 가지고 인증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똑같은 그림이 또 나왔는데, 유저랑 컨슈머랑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나오는데요. 유저는 일단
컨슈머를 별로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컨슈머랑 트위터의 관계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관계는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유저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당연히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가 될 수 있는데, 컨슈머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로그인하면 이제 OAuth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컨슈머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등록하고 컨슈머 키라는 걸 받습니다. API 키라고도 하는데 컨슈머 키라는 걸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저장을 하고요.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고 얘와 얘 사이에 뭔가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컨슈머 키라는 걸 받아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유저가 그 로그인하면서 인증 토큰, 아까 말한 그 정말 중요한 인증 토큰이라는 거를 컨슈머한테 저장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앱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민 앱이 있으면 트위터 인증 토큰이 내 아이민 앱에 저장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이제 컨슈머 키를, 개발자들은 API 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발자들이 아마 뭐 트위터 API 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페이스북 API 키가 만료가 된다든지, 갱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API 키는 아까 말한 OAuth에서는 컨슈머 키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API 세계에서는 API 키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컨슈머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아까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부.twitter.com에 이제 안에 있는 API를 등록하는 컨슈머 키를 받기 위한 등록 화면이거든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내용 채우면 이렇게 아까 말한 컨슈머 키를 이렇게 트위터가 줍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개발자들이 보통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어디 자기 앱 코드에다가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앱에서 트위터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유저가 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유저가 로그인할 때 아이민에서 그 발주장 찍기 위해 가지고 그 인증하듯이 처음에 유저가 트위터로 로그인하겠어요 라고 그 트위터 로그인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를 트위터 로그인 화면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트위터 로그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컨슈머의 인증 토큰을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전달합니다. 그럼 얘가 그 액세스 토큰을, 인증 토큰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얘가 발도장을 찍으려고 할 때 액세스 토큰 가지고 여기 둘이 인증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앱 사용 시 트위터로 발도장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얘가 인증 토큰을 아까 가지고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 토큰으로 트위터 API를 사용합니다. 얘는 아까 말한 인증 토큰도 가지고 컨슈머 키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데, 컨슈머 키는 아이민 앱이다 그러면 트위터를 위해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인증 토큰은 사용자마다 다 인증 토큰이 다르게 됩니다. 왜냐면 얘를 유저를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인증 토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OAuth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그림을 여태까지 설명한 거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필요 없는 개념들을 제가 설명 안 했거든요. 리퀘스트 토큰이니, 시그네처니, 뭐 이런 건 다 설명 안 했는데, 일단 아까 말하는 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에서 그 사용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 굉장히 이게 연결이 잘 되는 화면 속에서 뭔가 트위터 패스워드는 트위터에 입력하고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고요. 이건 앱이 아니고 웹에서도 OAuth를 하는 그 예인데, 탑시라는 그 트위터 분석을 해주는 앤데요. 여기에 사인인 트위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눌렀으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게 맨 뒤로 보내줘야 그림을 제가 한글 그림으로 바꾸느라고 이 화면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트위터 주소창으로 이동을 했고요. 아까 탑시에서 저는 이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갑자기 트위터로 싹 이동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어서라이즈 권한 부여를 할 건 어떤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거를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로그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증하기 위한 로그인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컨슈머의 정보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저가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인증하고, 트위터는 이런 API를 그 권한 부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컨슈머 정보는 얘한테 그 컨슈머
그 액세스 토큰을 넘겨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 화면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거 우리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다. 여기다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냥 확인 누릅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잘 동작하기 때문에 OS가 잘 쉽게 동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트위터가 이미 로그인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창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이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화면에 넘어가죠. 아까 그 아이민에서도 한 3초 정도 이런 화면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런 화면이 잠깐 보이다가 3초 있다가 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로그인돼 있다고 이제 내가 누구로 로그인돼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웹뿐만 아니라 앱뿐만 아니라 웹에서도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OS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도 많은 그 vendor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 이 화면, 트위터에 이 화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가서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내 프로필 설정하고 패스워드 설정하는 거 맨 밑에 보면 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여태까지 인증을 했던 앱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 여기 지금 스크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요 URL에 보면 내가 인증했던 앱들이 나열되어 있고 여기 리부크 억세스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한 활동 억세스 토큰을 취소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UI들도 OS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로 개발자들이 쉽게 아주 쉽진 않지만 아까 말한 그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손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고 많은 부분들은 그래도 OS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이런 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는데 OS의 실예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억세스 토큰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트위터 로그인 해놓은 제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제 트윗을 막 지우거나 남들한테 막 이상한 DM을 보내거나 트위터에다가 막 이상한 야한 말을 쓰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트위터로 그 핸드폰을 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날릴 수 없도록 할 수 있을까? 아까 말한 그 페이스북 설정에서 리보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윗봇을 쓰고 있으면 트윗봇 가가지고 리보크를 딱 누르면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비밀번호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내 핸드폰 잊어먹었으니까 그 트위터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겠다.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트위터 비밀번호를 바꾸지 말고 그 앱 화면에 가서 리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제 비밀번호를 그 뒤에서 키보드를 보고서 알아버렸습니다. 제 트위터 비밀번호 알아버렸으면 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30개 인증해놨던 앱들을 다 다시 인증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 비밀번호를 바꿔도 컨슈머에 저장된 인증 토큰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용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트위터 비밀번호는 마음대로 바꾸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위터 로그인을 해놓은 패스가 아예 해킹이 돼가지고 패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액세스 토큰이 인증 토큰이 해커에 노출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OS는 트위터가 패스에서 발견된 모든 액세스 토큰을 인증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역시 이런 해킹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OS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장동수님이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OS를 사용하면 IMDR 맛집에서 이제 OS를 통해 가지고 API를 접근을 할 수 있다. IMIN API가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OS를 로그인할 수가 있고 푸딩 카메라에서도 지금은 아예 푸딩2 앱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이걸 제가 아까 해보니까 푸딩 카메라에서 푸딩2에 올리기 하면 이제 푸딩2 앱을 아예 훔쳐버리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푸딩2에서 푸딩 카메라를 다시 실행시켜줘야 되거든요. 돌아가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푸딩 카메라에서 API, OS를 통해 가지고 푸딩2에다가 API를 접근하면 그 푸딩 카메라 안에서 푸딩2의 API 접근해서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OS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트위터 앱을 사용할 때 자기가 트위터 OS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린에서 트위터 내보내기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OS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핀터레스트에서 페이스북 로그인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아까 탑시 같은 앱에서 트위터로 로그인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똑같은 아까 설명드렸던 트위터 OS 로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OS의 버전들이 있는데요. OS 1.0은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1.0은 보안 문제가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안 되고 찾아볼 수도 없고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버전이고요. 1.0A가 많은 OS 프로바이더들이 사용하고 있고 트위터도 사용하고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사용해도 되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HTTP 상에서 그 보안 암호화가 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암호화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복잡한 그림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게 OS 1.0A 버전 그림이고요. 2.0은 아직 표준화가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수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드래프트 52번인가 53번인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표준화가 진행 중인데, 2.0은 하나의 표준이 아니고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미 거의 확정이 됐고요. 거의 이제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계속 수정 중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2.0을 쓰고 있는데, 계속 수정되고 있는 방법을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그 중에 하나는 그냥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2.0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확정되어 있는 방법이 베어러 토큰이라는 방식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맵토커, 사멜 이런 애들은 아직 수정 중이라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베어러 토큰이라는 방식은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쓰는 애들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1.0과 2.0을 쓰는 애들을 나열을 해놨는데요. 꼭 OS를 정말 막 트위터, 페이스북만 쓰는 애들이냐, 그 트위터, 페이스북 로그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애들만 OS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푸딩2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2.0으로 그 API OS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약간 오래된 애들은 1.0으로 준비하고, 조금 이제 빨리 나가는 애들은 2.0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버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HTTPS, 브라우저에 보면 HTTP가 있고 HTTPS 둘 다 사용하긴 하는데, 하영호 PD가 맨 처음 시간에 이 화성에서 개발자, 금성에서 온 기획자 시리즈 첫 번째에서 HTTPS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했었는데, HTTPS 보안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API에서 사용을 하면 그냥 2.0을 쓰셔도 되고요. 간단하고 빠른 방식입니다.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2.0을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트위터가 쓰고 있는 2.0A를 계속 쓰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OS는 만병통치약인가, 모든 API를 위해 가지고 OS를 사용해야 되는가, 모든 경우에 OS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OS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그 프로세스가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없는 API들은 OS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서버와 서버 간의 통신이라든지 특정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유저가 개입되지 않는 API들은 OS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혹시 들어보시면 3레그드 인증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3레그드 환경에서만 보통 OS를 사용한다고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수준의 보안을 요구할 때 1억 원을 이체할 때 OS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 계약할 때 OS로 사인하시면 안 되고요. OS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업적인 용도로 개발된 게 아니고 API의 기본적으로 편리한 사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뭐 PKI라든지 여러 가지 128비트 보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여기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OS 한번 그 내용을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URL 공유되어 있는 거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까 혜미님이 말한 그 강의 평가 우리 원하는 바라는 사항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